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갑상선 증상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지난번 강의를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 요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갑상선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동시에 나타나는 여성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여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좀 크신 분들에게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여성들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잘 나타납니다. 네. 온도 변화라는 것은 환절기 같은 때 일교차가 크거나 더위나 추위에 특히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칼슘 부족 현상, 몸에 팔다리가 뼈가 약하고 가느신 분들, 그리고 팔다리가 시린 분들, 무릎이야 종아리, 발이 시리다고 하신 분들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목 앞쪽이 볼록하게 갑상선 부위에 혹처럼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고, 목 전체가 그냥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좀 튀어나온 느낌이 있는 여성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함께 잘 나타난다. 그리고 대사 기능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리거나 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갑상선이 잘 나타난다. 특히 20,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거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자가면역 질환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여성분들은 한방 류마티스를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자 할 때 그 치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그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미니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갑상선에 이상이 있었던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한방 류마티스 치료 사례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한방 류마티스 치료 시에 치료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 갑상선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경우는 치료 기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갑상선의 기능 때문이에요. 갑상선의 기능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 때문인 것인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이 두 가지 상태의 차이에 따라서 몸에서는 나타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면은 호르몬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갑상선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중요한 건데, 예. 갑상선의 이제 기능을 알아야 돼요. 왜 갑상선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는가?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 이 두 가지인데, 먼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그 기능이 체온을 유지해주고 신체 대사의 균형성을 조절해준다. 그래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여성분들은 체온 유지가 힘들고 신체 대사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갑상선이 있는 여성분들은 온도 변화에 약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체 대사의 균형, 신체 대사에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성, 몸의 대사작용 조절에 있어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좀 추위를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이게 좀 갑상선 쪽에 내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보면은요. 그 추위를 잘 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실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일교차 심한 거 잘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추위를 탄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힘들고 기온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보면은요. 갑상선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실제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갑상선에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은 없어도 갑상선 쪽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검사상으로는 괜찮은데 갑상선 쪽이 약하거나 앞으로 약해지기 쉬운 분들이 이렇게 온도 변화에 적응이 안 되거나 추위를 많이 타거나 이렇습니다. 네. 갑상선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이 신체 대사 균형 유지는 어떤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체 항상성 유지예요. 예. 신체의 어떤 대사작용의 조절 기능,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심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장이라는 것은 1분에 약 70번 전후를 박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체의 항상성 조절 능력이 깨지면은 70번보다 적게 뛰거나 많이 뛰는 거예요. 이것이 신체 항상성 조절이 깨지는 건데, 대표적인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두근두근 콩닥콩닥거린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갑상선에 이상은 없더라도 목 쪽이나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번 이상 뛰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루푸스 여성분들도 이런 경우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 여성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당 맥박수가 100번 이상 뛰는 경우는 신체 균형, 대사 기능의 항상성이 깨진 거죠. 이런 여성분들 역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에 이상이 없더라도 역시 갑상선 쪽이 약한 분들은 맥박수가 조절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정리해보면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고 체온 유지가 안 되고 신체 항상성 밸런스 유지가 깨진다. 그럼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조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이제 갑상선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칼시토닌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연관성은 또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는 칼시토닌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갑상선에서 생성이 돼서 분비가 되는 것인데, 이 칼시토닌이라는 것은 혈중에 있는 칼슘의 성분 농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혈중에 있는 칼슘 성분을 뼈로 흡수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상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은 칼시토닌이 문제가 생겨서 뼈에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뼈에 칼슘이 적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뼈에 있어야 될 칼슘 양이 혈액 속으로만 있으면은 뼈에는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에 혈액에 있는 칼슘 성분이 뼈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뼈로 흡수되는 작용을 해주는 게 칼시토닌인데, 칼시토닌이 없으니까 뼈로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고, 뼈로 칼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뼈는 칼슘이 부족해지고 골다공증, 골연화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원래가 뼈가 점점 약해지면서 골다공증도 잘 오고 퇴행성 변화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갑상선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이 칼시토닌 성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빨리 골다공증이 오거나 뼈가 약해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역시 칼시토닌 문제 때문에 갑상선이 있는 여성분들은 역시 낫기까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갑상선 이상으로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칼슘 부족 시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점이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칼슘 부족 현상, 네. 갱년기 증후군 말씀드릴 때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열이 확 오르면서 반대로 팔다리 무릎은 시리다. 그러니까 국소적인 열감이 칼슘 부족 현상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머리 쪽은 뜨거운데 손발은 차갑고 시린 거예요.
열의 편차 현상이에요. 국소적인 열감. 한 곳은 뜨거운데 한 곳은 차갑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칼슘 부족 현상 시에 머리에 뇌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신경에 민감한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고 칼슘 부족 시에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자꾸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 있는 여성분들은 기분이 좀 다운되어 계신 여성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우울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눈물이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면은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갑상선 이상이 동반됐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실제 한방 치료 사료를 좀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그 2009년도에 저하고 처음 만나서 한방 류마티스 치료를 시작하신 사례입니다. 지금 2015년인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6년에서 7년이 지나간 시점이죠. 예. 저하고 상당히 오래 치료하신 여성분이죠. 6, 7년간 한방 치료를 저하고 하셨으니까 이분이 저를 상당히 신뢰를 하신 분이에요. 이 6, 7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약을 복용을 하셨었고 이렇게 길게 치료한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신뢰감이 서로 저하고 상당히 크신 분인데 2009년도에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이제 35세이셨고 이분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그 과정을 들어보면은 20세 때 그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1학년 되자마자 그 고등학교 때 어떤 혹사의 후유증이 나타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못 걷는 상황이 됐어요. 무릎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고 손목까지 오니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돼서 정말 여대생이 되어서 한껏 정말로 기대가 크고 활기찬 이제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봄에 개강하고 나서 바로 봄에 입학식하고 나서 바로 류마티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연 들어보면은 참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슬픈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대생 신입생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돼서 15년이 지난 이제 35세가 돼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2009년도에. 그래서 이분 그 짧게 요약해서 그 15년간의 과정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20세 때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발병하고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그 다음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양약 처방 받으면서 이제 15년간을 잘 그래도 관리하면서 지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약이 잘 효과가 난 스타일이에요. 15년 동안 큰 부작용 없이 잘 관리가 된 편이고 양약도 부작용 없이 잘 드신 편인데 이제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09년도 네. 그리고 2008년도 말 이 사이에 넘어갈 때 나타났어요. 갑자기 구토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주 토하게 됐고 쓰러져서 입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됐어요. 그러면서 극도의 피로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이것은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갑상선을 진료하는 과에 진료를 해서 협진을 했는데 갑상선에서 안타깝게도 암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류마티스 발병 15년 만에 잘 지내다가 갑상선에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이제 고민을 했죠, 이분도. 갑상선을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암이 발생되는데, 병원에서는 갑상선 절제를 권했어요. 수술이죠. 갑상선을 그러니까 드러내는 건데,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분 굉장히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갑상선 암이 발생됐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네. 이제 절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다음에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데, 이분은 일단은 절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암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고요. 그게 2009년도 초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갑상선 호르몬 약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죠. 갑상선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2009년도에 갑상선 수술하자마자, 절제 수술하자마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 2009년 이제 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한방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직접적인 원인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대학교 네. 1학년 때부터 류마티스 양약 복용하면서 15년 동안 이제 잘 관리가 됐었는데, 암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갑상선을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은 내가 지금 몸에 어떤 뭔가가 조절이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좀 치료 방법을 좀 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류마티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찾으시다가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한 것을 아시고 이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15년 동안 해온 방식으로 그대로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신 것이겠죠? 그리고 15년 동안 류마티스가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 왜냐면 관리가 되긴 잘 됐지만은 류마티스가 나은 것은 아니었죠. 15년 동안 류마티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방 치료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저하고 2009년도 봄에 이제 만나서 시작하신 건데, 오늘 이제 제가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거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약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한방으로 류마티스 치료 시에 완치 수준이나 임상적 관해 거의 다 나은 상태에 되기까지가 갑상선이 정상인 분들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을 이제 드러내셨죠. 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갑상선이 없죠. 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으면서 갑상선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들어간 건데, 이분은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들 여성분들보다 굉장히 천천히 치료를 했어요. 왜냐하면 암이 발생이 한번 했던 분이고, 그리고 몸이 갑상선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섬세해요. 몸의 감각이. 그리고 감성도 아주 섬세하고요. 네. 여려요. 아주 여리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꾹꾹 진짜 눌러서 정말 속으로 쌓고 쌓는 분들이 이렇게 갑상선에 이상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한방 치료를 들어갔고, 한방 치료 시에 그 면역 조절 1, 2, 3단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아주 천천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3배, 4배는 느리게 정말 느린 속도로 천천히 치료를 해나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천천히 치료를 해나가면서 몸의 변화를 서서히 가져갔는데, 손목과 무릎에 이제 부어 있고 무릎을 쩔뚝거리는 상태에서 이제 오신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무릎에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자력 보행 가능하고 잘 걷는 상태가 되면서 손목도 각도가 운동 범위 각도가 안 나오던 게, 그러니까 변형이 이제 된 상태에서 오신 건데 사실은 강직이 된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 운동 각도가 좋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골성강직이 나타나지 않은 각도에서는 각도 범위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다 결국 끊을 수 있었고, 소염 진통제까지도 일단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혈액 검사 계속하면서 류마티스 염증 수치 계속 관찰하면서 정상 범위 되는 거 확인하면서 양약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안전하게 줄여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약은 일단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갑상선이 없으니까. 만약에 갑상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부분 절제만 하거나 갑상선이 일부분이라도 있다면은, 그러면 갑상선 약을 조절하면서 끊을 수도 있는데, 네. 갑상선 조직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호르몬 자체가 생성이 안 되니까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결국 2009년부터 2014년 그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는데 약 6년 동안 치료 기간이 걸린 거예요. 네. 6년이, 이게 말이 지금 제가 지금 10분 내로 지금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치료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6년을 10분으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손목 관절이 이제 강직이 풀어지고, 무릎 관절 역시 붓기와 통증이 가라앉았고, 결과적으로 증상이 다 좋아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가장 고무적인 결과는 2014년도에 이 여성분이 다니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네. 류마티스 인자 혈액 검사를 했는데 15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랑 치료하면서 6년이 또 지났으니까 이제 20년이 됐죠. 류마티스 발병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인자가 혈청 음성으로 나왔어요. 20년 동안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던 것이 음성이 나왔어요. 류마티스 염증지 다 정상되고 모든 류마티스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좋아졌어도 류마티스 나왔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2014년도에 류마티스 혈청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니까 드디어 본인도 스스로
나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정말로 사람이 변했죠. 즐겁게. 왜냐하면 류마티스와 이별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2013년도까지 좋아지고 있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울한 감성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좋아지고 있는데도. 근데 검사상으로 혈청 검사상 음성을 확인하니까 네. 본인이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20세 때부터 20년간 본인을 괴롭혔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혈청 검사상 음성으로 변했고 한방치료 6년의 기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염증 수치 모두 정상으로 나오고 류마티스 내과 그 양방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갸웃 저으셨다 그래요. 이게 음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라고. 한방 치료하신 거는 모르시니까 네. 고개를 갸웃거리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갑상선이 없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 치료 시에 다른 분들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렸고 네. 그리고 갑상선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여성이었는데 류마티스 한방 치료에 혈청 검사 양성이 음성으로 변하니까 네. 이제 지금은요 자녀분들 남편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본인이 시내 중심가에 어떠한 사업체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어서 손님들 많이 오는 어떤 잘 되는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2015년 현재도 저하고 이렇게 진찰하고 관리 받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론은 갑상선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여성분들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혈청 검사 음성은 될 정도로 완치 수준의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 치료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예,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갑상선 증상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